HS는 관세사의 꽃이에요. HS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관세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관에 종사하시고 계신 공무원분들도 많이 알겠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HS를 제대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관세사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HS에 대해서는 최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실 관세사 준비하기 전에 HS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이거에 의해서 품목분류가 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화면만 있었으면 막 좋은 걸 많이 막 설명을 드렸을 텐데, 혹시 여러분 그 왕군대 내일 자료 드리겠지만, 이게 크게 우리 사무실에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박스 안에 가위도 들어있고 플라스틱재예요. 애들 왕군데, 그 다음에 별 모양 같은 게 막 있어요. 이게 찍을 수 있게끔 별의별 막 모양들이 다 있고, 여기에 이제 고무가 있어. 고무. 찰흙. 왜 찰흙도 우리 때나 막 진짜 흙으로 된 찰흙이었지만 요새는 막 그렇더라고요. 뭐 묻지도 않고 말랑말랑 해가지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애들 막 잘 갖고 놀아요. 그런 찰흙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모양 막 찍을 수 있게끔, 하고 모양을 만들게끔 찰흙을 찍어서, 이게 좀 여기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누를 수 있게. 근데 이제 이게 기타의 왕구냐, 세트로 된 왕구냐, 이게 다 세분이 있어요. 있는 걸 적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찰흙이냐, 쉽게 말하면. 요게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래 위에 없으면 그냥 기타로 가요. 기타 세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 밑에 집어넣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8%짜리인데 아태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5.6%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중국산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근데 세관에서 아니다, 신고를 했어요. 습신고를. 검사가 났어요. 근데 아니다, 세관에서 아니래. 그럼 뭔데요? 일로 가야 된대. 일로 갔더니 이게 없어. 그냥 8%야. 이런 게 없어. 아태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물품마다 드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냐? 그럼 이 차이가 얼마예요? 2.7%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토해내란 얘기예요. 이게 그날만 수입 신고했겠어요? 그 전부터 몇 건 신고 들어왔어요. 몇 천만 원 추징을 당하는 판이야. 인정 못하겠다. 누가? 우리가. 관세사가. 야, 우리 품목분류 올릴래. 그러면 관세 평가 분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관세청 내에. 여기는 이제 그 과세가격 관련한 관세 평가도 하지만 HS도 분류해줘요. 신청하면. 신청 들어갔어요.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물어볼 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세 번이 어디로 나왔냐면 일로 났어요. 일로. 웃긴 거죠. 웃겨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세율이 6.5%인 거예요. 복잡하죠, 막. 그래? 니네가 이거 추징했지? 8%로. 결론은 이렇게 났다. 추징한 거에서 그럼 어떻게 또? 1.5%죠. 우리 다시 환급 받겠다. 난리가 난 거죠, 그죠? 막 이래저래 복잡하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세트로 된 왕구다라고 해서 부산세관에서 잡아가지고 전화까지 왔어요. 아니, 왜 이게 세트로 된 겁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세트 맞잖아요, 그죠? 촬영도 있고 이런 도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트라는 거야. 아니다. 세트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동등한 애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것들이 합쳐진 것 세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론을 했죠. 아니래. 무조건 8%래. 심지어는 이게 분석실에 가가지고 분석실에서 분석하고도 나온 게 이거였어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아니다라고 우겼지만 사실은 조금 포기하고 있었어. 아이, 분석실에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올려봤어. 아니, 뜻밖의 이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희도. 이제 내일 배우겠지만 이게 왜 이걸로 봤냐면 이 차력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거는 불품이 뭐예요? 차력이에요. 이것들은 뭐예요? 단순히 그 차력을 모양만 바꿔주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본질적 특성으로 봐가지고 차그를 가. 얘네는 왕구 3번이지만 둘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얘는 아예 3번이 틀려요. 내일 자료 보여드릴게요. 37류였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현재까지도 추징당하는 거 엊그저께 다 마쳤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관에서 추징하겠다고 한 거 했고, 그 다음에 말았다고 우리도 나머지 예전에 수입 통관했던 것들 중에 일로 통관한 것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우리 환급 신청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더니 환급액이 더 컸어요. 잘 됐지 뭐, 그죠?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관에서도 이렇게 세관 실제 담당자들이 2-3번이라 하더라도 3번이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3가지 품목이었어요. 근데 셋 다 이렇게 났어요. 우리 2개 포기했고 사실 하나라도 해서 건지자 그랬는데 셋 다 절로 났어. 웃긴 거죠, 그죠?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내일 보실 통칙 3의 나규정이에요. 혼합물, 복합물에 있어서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으로 분류를 해라. 그런 규정에 근거하여 저 3번이 나왔대요. 네, 한번 말씀드렸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이제는 HS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HS만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다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HS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죠? 얘네들에 대한 내용은 좀 있었지만 뭐 비교도 하고 특성도 있고 목적도 있고 다 나왔었지만 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 근데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우리가 배울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풀네임도 나와요. 네, 바로 옆 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1번 HS 제도의 제정 배경, 이미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국제상품분류 체계인 CCC에는 세계무역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큰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지 않았대. 항상 이 미국이 문제예요, 그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CCCN을 쓰고 있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미국은, 캐나다는 지네들끼리만 쓰는 걸로 쓰고 있었어. 근데 미국이 크잖아요, 그죠? 무시 못한다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품개발, 기술의 개발과 신상품의 출현,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CCCN만 가지고는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겠죠. 한계가 왔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CCCN 그 분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계로 인해 새로운 품목 분류 체계의 도입이 요구되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3년 CCC에서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채택한 것이 뭐다? HS이다. 그래서 아까 83년도에 HS 협약 체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HS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CCCN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 아까 봤죠?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CCCN 채택국 간의 국제무역 교섭 및 수출입 통계 등의 비교 분석이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미국과 캐나다가 CCN을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를 포용하는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도입을 통해 품목분류체계의 국제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자존심이 있는 거지. 야,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있어서 CCCN은 쓰고 싶지 않아.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겠죠, 그죠? 어쨌든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품 생산기술의 개발에 따른 무역상품의 변화와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했고,
3번 보험, 운송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품목분류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함에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HS는 뭐 관세라든지 또 통계 목적 외에도 보험이라든지 운송에도 다 쓰입니다. 다 쓰여요. 네. 2번 HS 제정 과정. CCC는 새로운 상품 분류표의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70년 연구단을 편성하였으며 73년 5월 CC청에서 연구단을 최종 보고서를 통해 CCCN과 SITC를 기초로 한 새로운 품목 분류 체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에 CCC는 새로운 상품 분류 체계를 제정할 것을 결의하고 HS위원회는 관세, 통계, 운송, 아까 보험도 들어갔었죠. 보험 등 모든 관련 단체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품목 분류표의 제정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뭐 HS위원회는 현재 CCCN 미채택국, 채택하지 않은 나라, UN 통계국, 웅크타드, 가트, ISO, ICC, 아이타, ICS 등 관련 단체를 HS 제정 과정에 포함시켜 국제적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76년 11월 UN 경제위원회는 HS가 국제무역의 기본자료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81년에 HS 초안이 작성됐고 수정 작업을 거쳐 83년에 HS 협약이 어떻게 됐다? 채택되었다. 3번 HS에 관한 협약. 그래서 뭐 HS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목차로 말씀드리고 기타 쓰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재정 배경, 재정 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쓰셔도 돼요. 이제부터 볼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쓰시면 되겠죠. HS 협약은 HS 협약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HS 협약 본문은 전문가 2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HS 품목 분류표는 뭐에? HS 협약의 부속서로서 구성되어 있다. 저 밑에 있겠죠, 그죠? HS 협약의 목적. HS위원회에서 작성한 뭐 국제통일 상품 분류 제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 83년 6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CCC 뭐 이런 거는 됐고 목적은 제목들만 보세요. 이해 안 되실 거 없을 거니까.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목적이 있고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관세 교섭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 다목적의 상품 분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이러한 목적들이 어떻다? HS 협약의 목적이더라. 뭐 그냥 봐도 아시겠죠, 그죠? 중요한 내용 아니고. 용어의 정의. 이게 10점짜리로 나와버렸네? 2001년도겠죠, 그죠? HS 플레임을 쓰시오. 보통은 그냥 어떻게 외우더라? 보통은 하모나이즈드 코딩 시스템 요 정도로 외워요. 근데 플레임은 뭐예요?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란 뭐래요? 밑줄 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 동그라미 와 소호 동그라미 및 이들에 관련된 코드 번호 그 다음에 부, 류 및 소호의 뭐? 주 동그라미. 주는 어떤 것들의 몇 가지의 주가 있대요? 세 가지. 뭐? 부, 류, 소호의 주와 HS 해석에 관한 동그라미, 통칙 등으로 구성된 뭐다? 품목 분류표를 말한다. 뭐가? HS가. 플레임은 어떻게 된다? 그 두 줄이다. 됐죠? 요걸 쓰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요것만 딱 쓰면 되나요? 아니 뭐 플레임 쓰라 했으니까 나 한 페이지 중에 두 줄 딱 쓰고 끝. 그건 아니죠.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앞에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줘야겠지. 여러분 보시면 15페이지 그냥 계속 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 및 이들에 관련된 코드번호, 부류 및 소호의 주와 HS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된 품목 분류표이다인데 요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통칙 밑에다가 법, 그 앞에 주에다가 시행령, 그 위에 호와 소호 있죠? 네, 거기에다가 규정 또는 고시 이렇게 적어볼게요. 다시 15페이지 보고 있어요. 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H설벽의 부속서에 규정된 호와 소호에다가 규정, 고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류 및 소호의 주에다가 시행령이라고 적어주시고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다가 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관세법 배우셨고 법과목 배우셨으니까 법과목 그 법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이 있고 그 밑에 뭐 있어요? 예,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규정,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법령 체계를 예를 들어 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우리가 배울 앞으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통칙, 시행령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부주, 류주, 소호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규정, 고시 이런 것들은 뭐다? 소호 이런 것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용어라고 표현하는데 용어. 아까 우리가 0101에 뭐가 분류됐었어요?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의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는 뭐냐? 0101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101 호의 용어가 뭐예요? 살아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법, 시행령, 규정, 고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통칙, 주, 호, 소호의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비교해 드린 거예요. 이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통칙, 주, 호, 소호, 용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 단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법은 시행령, 규정, 고시를 모두 총괄하죠. 포함하죠. 포괄하고. 통칙이 그래요. 통칙이 주나 호나 소호의 용어에 먼저 제일 먼 위에 있는 것이고 얘를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칙 밑에 이제 주. 시행령 개념이죠. 주. 뭐다? 이 주를 근거로 해서 또 구체적으로 물품 분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는 방향 잡아주는 것이고 여러분 보시면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법이 1조가 있으면 시행령이 그 1조에 대한 시행령인데 얘는 법이 한 줄이면 시행령은 몇 줄이야. 규정은 또 시행령이 더 많고 줄이. 그죠? 내용이.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시행령 밑에 있는 것들이 규정이고 고시인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쓰이고 이런 적용되는 것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호나 소호다 또 그것들의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그 체계가 잡히시죠? 네. 내용이 모른다 하더라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4번 HS의 분류 체계 볼까요? 좀 중요하네.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들이 막 나오네. 볼게요. 4번 HS 분류 체계는 별표를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걸로 뭐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알아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해져요. 어떤 건지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볼게요. HS의 기본 분류 체계. 그러니까 HS가 품목 분류표잖아요. 그죠? 국제 품목 분류표인데 그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현행 HS는 아까 우리 목차 봤을 때 몇 개 부였죠?
예, 21부. 그 다음에 몇 개 류래요? 97류. 그러니까 21부에 막 나눠져가지고 류가 있는데 걔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97개. 그리고 몇 개의 호래요? 1222개의 호. 97류 밑에 또 1220개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류는 2단위고 호는 4단위예요. 그리고 소호는 몇 개가 있대요? 50, 52. 소호는 어떻게 돼요? 네, 6단위예요. 어쨌든 구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얼만큼을 해야 될까요? 5052개? 아, 포기할래. 그죠? 1222개? 대박이야. 그죠? 여러분 97개의 류도 하기 벅차요. 왠지 아세요? 그 97류에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류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부에 뭐가 있고 류에 뭐가 있다고 했죠? 주가 있어요. 주의 양이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해 안 되셔도 좋고. 그래서 1222개의 호가 있는데 그 호는 다 못해요. 중요한 류가 있어요. 그 류의 호들은 할 거예요. 아까 제가 85류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죠. 전기, 기기 분류되는 거. 그리고 84류의 기계가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 귀에 익히시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호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뭐 그 외의 것들, 그죠? 0101호에 살아있는 말, 노새 이런 것들이 분류된다? 라는 것들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1222개를 다 외우셨어? 네? 아, 최고. 네. 뭐 외우시겠다는데 안 말려요. 네. 근데 외우시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까지 보는데 그 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보는 걸로 하겠다. 근데 그 앞에 것들은 해야겠죠. 97류, 류 있죠, 류. 어차피 류 하면 부는 다 하는 거예요. 왜? 류가 모여가지고 부가 되는 거니까. 됐죠? 예. 뭐 호가 모여서 또 류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부를 제외하고는 각각 분류 번호가 있는데 류는 몇 단위래요? 2단위. 호는 몇 단위? 4단위. 밑줄 치는 거예요. 류는 2단위. 호는 4단위. 소호는 몇 단위? 6단위의 번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6단위의 상품 분류는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그러한 일부 제외된 개발도상국에서는 4단위까지만 쓴다는 얘기고 HS 협약국의 의무로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대로 수용하였다. 뭐를? 6단위의 상품 분류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HS 협약국이라고 한다면 HS 6단위까지는 동일한 물품들이 분류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되세요? 010110에는 말이 분류되는데 010110에는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다 해봐야 딱 그 010110은 말만 분류되는 거예요. 똑같이 분류된다고. 틀릴 수가 없다고. 이따 의무에도 나오는데 협약국의 의무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잠깐 아까 봤던 말을 좀 볼까요? 아까 몇 페이지였죠? 63페이지였나? 63페이지에 보시면 품목번호 해가지고 호의 구성책에 품목번호 해가지고 0101이 나와 있죠. 0101에서 01이 뭐예요?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류. 0101은 뭐예요? 호. 4단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010110이 있어. 그건 뭐다? 소호다. 그래서 지금 0101에는 살아있는 말, 당나귀, 노새, 버섯 다 분류해 놨잖아요. 근데 그 더 밑으로 세 분류로 들어가면 010110, 0101 2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10110에는 말, 010120에는 당나귀 이런 식으로 세 분류가 돼 있다고. 이해되세요? 여기는 지금 4단위만 돼 있어. 호까지만. 모든 페이지가 그래요. 여러분 6단위까지 넘어가면 진짜 힘들어요. 못해요.
이 4단위도 지금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사님, 실무적으로 수입 신고할 때 3번을 분류할 때 그걸 다 암기해가지고 물건 딱 들어왔을 때 이 물건은 어디? 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신고 들어가나요? 택도 없어요. 그죠? 류를 먼저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류에 들어갈 것 같아. 류를 들어가요. 4단위를 찾아요. 4단위 쫙쫙 요 4단위 들어갈 때 그 다음부터 6단위 찾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다 찾아서 들어가요. 무슨 자기가 정말로 암기력이 좋아서 물건 딱 보자마자 3번이 10단위가 딱 생각나면 그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습니다. 부 한번 볼까요? 부는 아까 이제 목차에서 우리가 21부까지 봤지만 1부부터 21부까지 21개로 구분되어 분류되고 있는데 일련 번호와 각 부의 표제, 예를 들어 제1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부는 제목이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제목이 제1부 해가지고. 근데 걔는 뭐래요? 참조의 편의상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것이며 품목 분류는 류 이하의 코드 번호에 의해 분류된다. 아직 이해 안 돼. 더 읽어보면 즉 부류절의 표제는 뭐래요? 당의 부류절. 절은 또 뭐야? 절은 일단 이해 안 되셔도 넘어가요. 절에 분류되는 상품군을 간단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밑줄 법적인 구성력을 가진 품목 분류 기준으로는 어떻게 된대요? 고려되지 않는다. 그냥 분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충 제1부는 뭐야?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만 믿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61페이지 보시면 공의를 해가지고 메뉴에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이게 뭐라고요? 표제라고. 근데 이거는 법적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볼까? 63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63페이지 잠깐 보시면 내일도 이제 통칙하면서 보겠지만 뭘 보시냐면 표 있죠? 호의 구성책이 위에 보시면 제1류주라고 돼 있죠? 거기에 몇 번을 보시냐면 1에 1번밖에 없네. 거기에 다를 보세요. 다에 뭐라고 돼 있어요? 9508호의 동물은 뭐래요? 다시 1번 볼까요? 이 류에는 다음 강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 포함된다.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가나다는 살아있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01류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95085의 동물이 뭐가 있냐면 말이라 하더라도 서커스용 말 있죠. 그러니까 서커스를 위해서 들어오기 위한 말은 수입될 때 살아있는 말이잖아. 근데 016 일부러 분류 안 하고 어디로 간대요? 9508로 간대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표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편의상 되어 있는 제목들인 것이지 법적 구성력이 없다. 법적 구성력이 있다 그러면 9508의 서커스형 말은 어떡할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만이라도 이해되셨으면 됐어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법적인 구성력을 가진 품목 분류 기준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봐라. HS 품목회상 각 부는 산업별 또는 생산 단계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편의상 크게 농수임산물, 아까 우리가 잠깐 목차를 봤지만 1부부터 4부까지는 농수임산물, 5부부터 6부까지는 광물 및 화공약품, 7부부터 14부는 경공업 제품, 14부터 15부는 귀석,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귀금속, 금, 비금속, 철 같은 거, 그 다음에 16부부터 17부까지는 기계, 전기기계, 차량, 수송기계, 그죠? 84류, 85류, 87, 88, 89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8부부터 21부는 정밀기기, 무기 및 작품, 미술품 등과 같이 21개부로 편성되어 있다. 예. 이런 거 지금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예, 계속 눈에 익히고 귀에 익히시면 돼요. 뭐 뒤에서 다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건데 뭐 지금 외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 류 보겠습니다. 류. HS의 류별 분류 체계는 종전에 CCCN의 48개 류를 개편하고 98, 99류는 소거하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제01류부터 어떻게? 제97류까지로 구성 밑줄. 여러분 01류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냥 1류 하면 안 돼요. 왜? 류는 몇 단위예요? 2단위이기 때문에.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01류부터 97류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류를 유보했대.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뭐다? 96개 류뿐이에요. 57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575.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습관 되셔야 돼. 575페이지에 보시면 576페이지가 그 뭐냐면 76류예요. 네? 76류. 근데 바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몇 류가 떠요? 78류. 강사님 이거 책이 잘못됐는데요? 77류가 빠졌어요. 아니에요. 그죠? 네, 원래 없다고요. 유보해놨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분류 안 해놨어요. 나중에 혹시 거기 분류될 만한 게 있으면 분류해 놓으려고. 비워놨다고. 됐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6개 류다. 근데 번호상으로는 97류까지 있다. 이해되셨죠? 네. 부 아래에 있으며 부 아래에 있는 게 류예요. 있으며 부를 세분한 것으로 단위는 2단위 숫자로 표기되고 표제는 부와 마찬가지예요. 표제는 부와 마찬가지로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거예요. 네. 그러나 호의 앞 두 자리 류의 번호 01, 02, 03 쭉쭉 가서 97 류의 번호로 품목 분류에 있어서는 류가 확정되어야만 분류가 가능하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부는 품목 분류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류가 중요해요. 모든 물품을 분류하기 시작할 때의 시발점은 어디다? 류예요. 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번호 체계 2단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절 볼까요? 절. 류를 그러니까 류 밑에 있죠? 저기 이 책에서도 류 밑에 있는 게 절인데 류를 세분한 것으로 부와 류의 표제와 함께 절의 표제도 참조의 편의상 설정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류상의 법적 구성력은 얘도 없대. 일정한 그리고 절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류에만 있다. 그래서 절이 있는 류는 외울 필요 없어요. 28, 29 화학 쪽 39 플라스틱 쪽 63 요리 쪽 69 71류, 72류 등이 있다. 기금속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애들 거기에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요 류에 가면 거기 나와요. 절이.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뭐 복잡한 거를 그냥 딱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도 예문이 그 페이지로 가면 좋은데 귀찮아하실까봐 한번 볼까? 말 나온 김에 520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520페이지 520페이지에 보시면 520페이지에 보시면 호의 구성체계 있죠? 거기에 보시면 표의 제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절 천연주나 양식진주 기석이나 반기석. 오른쪽 갔더니 제2절 기금속과 기금속 및 금속. 그 밑에 봤더니 제3절 신변장신용품 금세공품 은세공품과 그 밖의 제품. 다른 유에는 이렇게 절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7101부터 시작해가지고 7118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편의상에 나눠놨다고 또 얘네는. 고맙기도 하지, 그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번 호, 의. HS는 동종 유사물품을 그룹화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한 품목의 리스트에 4단위 밑줄
또는 6단위 밑줄에 숫자 배열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숫자 부호를 배번이라 하고 이 경우 4단위의 배번을 뭐라 한다? 밑줄, 호. 영어까지 칠게요. 영어까지 좀 암기해 놓으실게요. 부르고 6단위의 배번을 뭐라고 한다? 소호, 서브 헤딩. 칭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호는 잘 모르겠지만 몇 단위래요? 4단위. 소호는 몇 단위래요? 6단위. 됐죠? 네. 왜 제가 헤딩이나 이런 것들을 암기해 놓으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이제 실무에 가보시면 합격하시고 나서 그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해 가지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뭔지는 아세요? 원산지 결정 기준 HS 협약별로 그 FTA 협약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보통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치 기준에 의해서 원산지를 결정해요.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제품 3번이 있겠죠. 완제품 3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있겠죠. 완제품 3번과 원재료 3번만 틀린 것만 입증해 주면 돼요. 언더스탠? 이해되세요? 네. 그럼 돼요. 그게 3번 변경 기준이에요. 그것만 입증시켜주면 그래. 원산지가 우리나라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CTH 보통 이런 기준은 이게 이제 3번 변경 기준이라는 표현을 써요. CTH CTH 아니면 CTSH 이때 이제 그 H가 뭐냐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호 있죠. 호 헤딩 그 약자예요. SH는 뭐예요? 서브 헤딩 그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계시죠.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4단위 호가 변경됐다라는 얘기잖아. 얘는 뭐 6단위 소호가 변경된 거를 증명해 주면 된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CTH 약자가 이거 풀네임이 뭐냐면 change 그건 뭐 안 적으셔도 돼요. change 할 때 C고 CTH 할 때 C가 to this heading 그죠? heading 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 다른 호로부터 발음 안 좋죠, 그죠? 살짝 웃는 분도 계신데 발음 별로 안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헤딩, 다른 호로부터 다른 호로 바뀌었다. 네, 이런 취지예요. 서브 헤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헤딩까지 영어까지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소호 서브 헤딩이라 칭한다. 류를 여러 개로 세분한 것이 호이며 그죠? 류 밑에 2단위 밑에 더 세분한 것이 4단위인 거예요. 여러분 3단위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네, 3단위는 없어요. 2단위 다음에 4단위 거고 4단위 다음에 소호는 5단위 6단위 있어요. 근데 어쨌든 2단위 다음에 4단위로 가는 거지 3단위는 없어요. 류를 여러 개로 세분한 것이 호이고 4단위 숫자 가운데 왼쪽 두 자리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지 류를 표시한대.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 숫자는 류 중에서의 품목 배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련 번호이다. 호는 1222개이고 코드 번호와 연결된 용어인 품목이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호의 용어라는 표현을 써요. 호는 4단위지만 번호로 체계로 된 거. 호의 용어는 여기 나와 있지만 뭐래요? 용어가 있죠. 용어 그죠? 네, 뭐 살아있는 말 하면 말 이런 것처럼 법적인 목적의 품목 분류는 중요하네. 호의 용어와 밑줄 동그라미 주 동그라미에 의하도록 HS에 관한 어디에 동그라미 통칙 뭐래요? 1에서 규정하고 있대. 이건 또 뭔 소린가 그죠? 아까 법이 통칙이고 시행령이 주고 규정 고시가
호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기억나시잖아요. 법인 통칙 1에서 품목 분류를 시행령하고 규정하고 고시에 의해서 해라 라고 얘기한 게 뭐다? 통칙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예요? 통칙 1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호의 용어와 주 규정으로 품목 분류를 해라 라고 돼 있는 게 통칙 몇이다? 1이라는 거예요. 내일 보시면 알아요. 근데 통칙 1이라는 숫자가 1 나왔네? 그러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 그죠? 통칙은 6가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관세일표에 보면 통칙 7까지 있는데 어쨌든 통칙은 6가지가 있어요. 그 통칙만 가지고도 50점짜리 나온 적이 있고 통칙만 가지고 50점을 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내일 보시면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됐고요. 특계 볼까요? 특계? 이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계 품명이라는 용어는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description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특정 물품을 기재한 호 등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어떤 품명이 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특계되었다고 표현한다. 아까 이제 살아있는 말, 그죠? 근데 맨 밑에 보면 기억나세요? 기타의 동물,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 이렇게 됐잖아요. 기타의 살아있는 동물은 특계됐다는 표현을 못 써요. 그죠? 기타에 살아있는 동물이 뭐가 있는데 특기 안 돼 있잖아. 살아있는 말 특기 돼 있는 거죠. 살아있는 소 특기 돼 있는 거죠. 그죠? 특기 돼 있는 것들은 품목 분류하기 편해요. 왜? 정말 딱 거기에 특기 돼 있어서 특별히 계기돼 있어서 그 3번으로 하면 되니까. 오케이? 잔여호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모든 물품을 HS 각 호의 품명으로 전부 분류 특기시킬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품목이 돼. 아까 그 호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22개라고 그랬죠. 아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무역으로 수출입되는 품목이 1222가지밖에 없겠어요? 에이, 그보다 훨씬 많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물품을 HS 각 호의 품명으로 전부 분류 특기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거래상이나 산업발전상 중요한 품목은 특기시켰어. 아까 살아있는 말, 소, 돼지, 말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가금류, 그죠? 닭 같은 거 중요하잖아. 그러고 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아까 기타에 뭐였어요? 살아있는 동물이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잔여호예요.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산업발전상 중요한 품목은 특기시키고 그 외의 것은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호로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뭐뭐 기타의 뭐뭐 등으로 표시된 호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잔여호라 한다. 아까 그 01 몇이었어요? 0106이었어요. 뭐? 그 밖에 살아있는 동물. 거기에 이제 그 위에서 특계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 거기에 분류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개라든지 또 뭐 있을까?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분류되겠죠. 그게 잔여호예요. 잔여. 나머지 것들 그냥 다 집어넣는 호라 이거예요. 좀 쓰레기통 같지 그죠? 느낌이? 네. 넘기겠습니다. 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임의호. HS에 바꾸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호가 있대. 네. 그러니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임의호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716호에 전기에너지가 임의호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죠. 왜? 채택 안 해도 되는 거니까. 6번의 소호. 호를 또 세분한 것이 뭐야? 소호예요. 소. 4단위 호 내에서 5단위 소호로 세분하고 다시 또 5단위 소호를 세분해서 6단위 소호로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뭐래요? 밑줄 쳐볼까요? 10단위 세분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대. 우리나라 수출입 신고할 때요. 9단위, 8단위, 7단위, 6단위로 수입 신고하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요. 우리 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서 필증이라고 표현하지만 수출입 신고 필증 거기에 중간쯤 보면 품목 분류라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10단위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10단위.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다른 나라는 10단위가 아닌 나라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10단위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세밀한 분류예요. 단위가. 11, 12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단위 세번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HS 6단위 소호 분류 체계로서 현재 5052개의 소호가 관세 목적은 물론 통계, 보험, 운송, 창고 분야에도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볼까요? HS의 체계의 기본 골격. 통칙, 법이 있네, 법. 그죠? 통칙이 딱 앞에 버티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어요? 부, 류, 소호. 왜 뭐가 있어요? 주. 시행령 되겠네, 그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게. 호의 주는 없어요. 다시. 호의 주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 류, 소호 세 가지에만 주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왜 호에는 주가 없는지가 이해되실 거예요. 호는 류하고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류에만 주가 있으면 되지 굳이 또 따로 호를 빼가지고 호에 주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건 이해 안 되셔도 일단 넘어가시고. 그래서 보실게요. 부가 몇 개의 부라고 그랬어요? 21개. 류는 몇 개의 류? 97개. 호는 뭐? 1222개. 소호는 몇 개? 5052개. 그러면 그 번호 단위 좀 볼게. 류는 몇 단위? 2단위. 호는 몇 단위? 4단위. 소호는 몇 단위? 네, 최종 6단위. 그럼 6단위까지 딱 끊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세 분류는 뭐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통계부호. 아까 말씀드렸죠. 6단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물품들이 분류가 돼요. 그 다음부터 7단위부터 10단위까지는 자기 나라가 알아서 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10단위가 있지만 다른 나라는 10단위가 아닌 나라도 있다고. 왜? 7단위 이후부터는 자기네 나라 마음대로 막 해도 돼. 네. 근데 7단위부터는 무슨 목적으로 그 번호가 나온다고? 통계 목적.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HS가 CCCN과 ACITC를 합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래서. 이해되셨죠? 네. 그 위로 가서 박스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박스. 뭐 이미 배운 건데. 0409 호죠. 4단이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천연꿀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천연꿀이 뭐예요? 호의 용어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0409는 뭐예요? 호예요. 이해되셨죠? 호와 호의 용어가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봤더니 04까지 두 단위는 뭐래요? 류. 그 다음에 뭐 품목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련번호는 됐고, 오른쪽 자녀호와 자녀소호를 보시면 자녀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오네. 0511호에 보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동물성 생산품, 이렇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쓰레기통 같은 호잖아, 그죠? 쓰레기통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자녀호라는 거예요. 0510까지는 특기해놨어. 무슨 고기, 말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쫙 나열해놓고 0511호에는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얘기예요. 고기는 아니겠다. 왜냐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01호에 있으니까 기타 뭐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거기 분류되겠죠. 그리고 이제 0511 99호에 또 기타가 있어. 그거는 이제 자녀소호라고 그래요. 0511 밑에 0511 10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0511 10에는 위에 있는 그 다른 동물성 생산품 특혜되어 있지 않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0511 10에 분류될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쫙쫙쫙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또 분류하다가 또 이제 자녀 만든 거예요. 자녀 소호를. 그게 뭐냐면 0511 99호. 그래서 그거는 자녀 소호다. 왜? 6단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9페이지 표는 안 볼게. 어우 어지러워 그죠? 머리 쥐날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 그려보고 막 하려고 그랬어요. 도화지 딱 펴놓고 달력 있죠 달력 딱 뒷면에다가 연결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인류가 2류로 갔다가 5류로 갔다가 막 이런 거 막 16류 갔다가 막 이런 걸 쫙 연결해 보려고 막 그런 노력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기셔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HS는 딱딱딱 끊기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1류부터 97류까지 쫙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인류에 대해서 써봐라 하면 우리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배우겠지만 인류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인류만 딱 써서 끝날 게 아니라고. 네? 뭐 16류나 뭐 어떻게 저 뒤에 연결된 인류로 쫙 가야 된다고. 그게 단답형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HS는. 근데 HS는 어느 단계가 되잖아요. 전략 과목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4과목 중에 점수가 제일 높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60점대. 네. 그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단계를 밟아 나가고 시간을 할애하면 할수록 전략 과목으로 돼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공부하실 때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파고드시면 안 돼.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는 게 중요해. 네. 뭐 한 딱 봤어. 꽂혔어. 야 이게 뭐지? 계속 이거 안 돼. 그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물품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뭐 이보에 물어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데다 넣어가지고 그런 거 찾아보세요. 그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용어가 그 물품이 시험에 나온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해를 목적으로 암기하기 편하게 해서. 제가 50분 수업에 10분간 휴식이고 50분에 가능하면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보통 보면 또 집에 돌아가시는데 50분하고 10시 전과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분씩 3번 수업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저기 5번까지 마쳤어야 되는데 요거는 내일 마치기로 하고 내일 저희 통치할 거예요. 중요한 규정하니까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